겁니다. 제가 드린 이거 주제에서 얘기를 하시면 안 괜찮습니까? 될까요? 이렇게 무정차 통과가 8월 중순에서 11월까지 혹은 내년까지 지연되는 거 괜찮으세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합니까? 공사 일정이 중요합니까? 답해 보십시오.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제 기간 내에 공기를 마치는 것도 같이 중요하지요. 제 기간 내 공기를 맞춰서 지하 5층 178톤 철근 누락된 거 무너지기로 하다면 시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시장으로 당선되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나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자 아무 말도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민의 생명이 걸린 철근 누락 사태마저 실무자 탓으로 돌리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완전히 매뉴얼대로 원리 원칙대로 다 처리가 됐는데 국가철도공단에 11월, 12월 달에 3차례나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알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겨납니다. 무슨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공사 중인데. 네, 전날이 언제냐면 5월 18일입니다.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말씀 끝나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서서문로 고가차도가 붕괴됐죠.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도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넬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예. 시장님, 5선 서울시장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또 4년을 시장님과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 아마 이 방송을 서울 1000만 주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시간을 관심 있게 보실 텐데요. 화면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좀 알고 갑시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 얼마짜리냐? 1조 7,500억 정도. 저거 다 서울시도니까 아닙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국비 2,436억, 국비 12, 민자, 교통분담금 공공기업까지 총체적으로 모아서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만든 거예요. 공사구간 한 1,000km, 1km 정도 되는 거죠. 1,000m. 그 중에 4공구가 있는데요. 2, 3공구를 현대건설이 하거든요. 문제가 3공구에서 터진 거죠. 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의 서울시 공식 보고 문서예요. 그러니까 저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개 철도가 지나간다고요? 무려 6개예요. 기존에 2호선, 9호선 있죠. GTX 2개 들어옵니다. 위례 신사선 들어오고 삼성 동탄선 합쳐져요. 6개 철도가 만나서 진행되는 겁니다. 어우, 엄청나죠? 근데 맨 마지막 줄 써 있습니다. 이것 왜 잘못됐어요? 도면을 오독했다고. 예. 자, 이렇게 지하 5층까지 딱 봐도 어마무시한 시설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 종단면이 핵심이에요. 자, 볼게요. 저기 정 가운데 부분에 있는 빨간색 기둥, 저 기둥입니다. 지하 5층짜리 기둥. 그러니까 지하 5층짜리 기둥이 엇끝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지하 5층에 있는 저 기둥이 저 모든 하중을 직격으로 받는 가장 단단해야 될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처음에 보고가 이렇게 됐어요.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또 이해가 됐거든요. 철근을 2개를 넣게 되어 있는데 투번들이라고. 그런데 철근 2개라는 점점이랑 철근하게 점 하나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철근 2개 점점을 점 하나 오해했다고. 그럴 법 하잖아요. 그렇게 오독할 수도 있겠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도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면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막 건축의 막 향기가 건설 막 느껴지죠. 저거는 어떻게 봐야 정확하냐? 90도로 돌려봐야 돼요. 이게 세로를 가로로 눕혀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봐야 됩니다. 저 돌려보면 단면 BB, 단면 CC 이렇게 해서 철근의 구조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정확히 구현해놨죠. 자, 단면 BB, 단면 CC, 저기 막 이상한 그림들 같은 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FF가 뭐예요? 가장 바닥에 있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거 가운데 부분, 투 번들, 인쇄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시장님
읽으실 수 있죠. 투 번들로 쓰여 있는 거. 자, 투 번들이라고 해놓고 저기 삼각형처럼 모양된 게 철근이 들어가는 위치를 친절하게 화살표로 찍어준 거예요. 여기가 철근 자리라고. 여기 철근 들어간 자리를 쫙 모아서 여기는 투 번들임이라고 써놨다고요. 이거 오독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면 BB에는 저 투 번들 자리가 비어 있죠. CC 그 아래층보다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2층에는 사실 투 번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철근 하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표기를 하지만 투 번들 표시가 없는 거고, 저 파란색 가로선입니다. 빨간색 선처럼 명확하게 투 번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오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니까 바로 느껴지죠? 시장님 어떤 느낌 드시나요? 글쎄요, 뭐 저는 굉장히 생소한 그림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걸 기술 관점과 행정 관점의 보고 절차와 뷰가 조금씩 달라요. 기술은 이거 25년 10월 30일 날 최초로 시공사가 갑니다에다 보고했다 이렇게 추진 경과를 써요. 그런데 시 차원의 경과는 뷰가 좀 다르죠. 아닌데요. 우리 맨 처음에 11월 10일 날 보고받아서 인지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술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과 행정으로 이 사안을 보는 부의 뷰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강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저 보강 전 좌측 기둥을 저렇게 보강 후에 철판을 덧대서 이야기했어요. 서울시 공식 발표가 이럽니다. 더 튼튼해졌다. 제발 더 튼튼해졌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편과 상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리 부러진 친구한테 기부스 해놓고 너 기부스 한 다리가 더 튼튼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시민들이 있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철근이 무려 2,570개 178톤이 빠져 있어요. 어디에? 지하 5층 가장 하중을 직격으로 많이 받아야 될 단단할 부위에. 이게 건설 사고가 아니면 뭐예요? 라고 받아들이는데 서울시 답변이 이거예요. 시설물 안전법의 22조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건설이 완공되고 나면 시설물 안전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중대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 보고되게 돼 있어요. 완공된 건물은. 근데 우리는 건설 중이잖아요. 그거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따지거든요. 건설진흥법 67조에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지체 없이 기관의 장애에 통보해야 된다. 지체 없이 통보받은 사람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돼야 된다. 이게 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서울시 답변이 진짜 하는 거죠. 왜? 이거 건설사고 아니라니까요. 건설사고의 법적 기준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명백하거나가 건설사고래요. 그렇습니까?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감리사는 주식회 사만이니까 두 사람이 책임이고 서울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공평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네, 계속 하시죠. 네. 국토부가 법률 자문을 받아요. 이거 진짜 즉각 보고하지 않은 거 법률 위반이 없으니까 법률 검토 결과 위반 맞는데요? 왜요? 자, 볼게요. 동그라미 영동대로 지하공간 위스탁 협약서 8조에 써 있거든요. 주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입니다. 위스탁 계약서예요. 8조 5항 써있죠. 이 사업의 시행 절차는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당연하죠. 국가철도공단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니까 어떤 공사를 하던 이 규정대로 건설하셔야 됩니다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거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공사 및 공사 영역 관리 규정. 저 총책 보이시죠? 저기에 명확히 써있습니다. 61조 상황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6조 6항 구조물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바로 보고하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설공사 관리지침 누가 만든 거예요? 국토부 만든 거예요. 그런 공사할 때 무조건 이 지침 따라야 된다고 11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각 보고하고 관리 감독 다 해서 저기 써있죠.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된다고요. 자, 서울시 답변 이겁니다. 서울시는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철도공단에 다 보고했고요. 철도공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서울시는 매뉴얼대로 다 했고 시공사가 먼저 발견한 거 스스로 고쳤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안전대책 강구한다고 6개월이 지나간 거지 놓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얘기해서 결정적으로 철판 더 떼어서 더 튼튼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완전히 매뉴얼대로 원리원칙대로 다 처리가 됐는데 국가철도공단에 11월, 12월 달에 3차례나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알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가 이 방송 들으면서 정말 경악했던 게 뭐냐. 시장님, 이 사안은 정쟁 사안이 아니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안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데려간 겁니까? 저거 국토부가 선거에 유리하라고 민주당이 흘린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토부가 알게 된 게 4월 말. 그 이후에 며칠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서 5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인가 94회에 걸쳐서 시험운행이 계속됐습니다. 시험운행이 계속됐다는 뜻은 국토부도 지금 상태에서 시험운행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선거기간 한복판에 이것이 MBC에 의해서 보도가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횟수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MBC가 무려 70여 차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거는 MBC가 문제 제기를 하고 민주당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그리고 선거 캠프가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삼각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관계죠. 따라서 이것이 선거에 활용되기 위해서 소재로 악용된 게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국토부가 94회에 걸쳐서 시험 운행을 했던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중단하는 게 옳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시험 운행을 다 해놓고 뒤늦게 그 보고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선거를 한창 치르고 있는 저로서는 그렇게 사태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 말씀 경청했고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네. 국토부가 시험 운행한 건 국토부 잘못이고 그러므로 국토부가 민주당이 흘린 건 사실이고 MBC 이용했다. 이렇게 세 줄 정리하면 되는 거죠? 글쎄요. 그건 뭐 제 추측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고! 국토부가 지금 시장님께서 3차례나 보고했다고 이야기하고 3차례가 아니라 6차례 보고했더라고요. 예, 서울시의 공식 답변이 뭐냐. 6번 철도공단에 보고 공식으로 했고 무려 51번의 언급 있었다. 귀가 아프도록 자료를 받았는데요. 청문회도 다 보셨을 테니까. GTX-A 서울시 영동대로 공사 구간은 모두 4곳입니다. 109는 DL-ENC가, 209와 309는 현대건설이, 409는 롯데건설이 맡아 공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공구별로 현장사무소가 만들어져 현장소장이 1명씩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개의 현장사무소를 하나로 합쳐 현장소장과 공사팀장을 줄였다는 공사 관련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이 맡고 있는 209와 309에 각각 1명씩 있던 현장소장 2명을 합쳐 1명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209도 현대고 309도 현대예요. 원래 소장이 2명이었는데 1명으로 합쳤어요. 원래는 2명이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1명이 다 관리하려니까 힘들죠. 거기다 공사팀장도 1명이야.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처럼 줄인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209 현장사무소가 빌딩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가 강남이라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임대료가. 8년 정도 하면은 그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합친 거죠. 공사 안전을 책임지던 감리단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현대건설과 서울시가 현장사무소 통합을 밀어붙였고 결국 서울시 뜻대로 됐다고 합니다.
현대 로비 받아가지고 서울시가 그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하라고, 합치라고. 감리단에서는 처음에는 이거 문제가 좀 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뭐 자기네들 윗사람이 이렇게 시킨 거니까 그냥 타당하다고 보고서 검토 의견 내라고 그래서 감리단이 그렇게 써서 줬죠. 원래는 합치면 안 돼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합치면 안 되는데 공기를 맞추기 위해 1년째 24시간 철야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1년이 넘게 철야 작업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이게 워낙 바쁘게 24시간 돌아가게 해놓고 하루만 늦어도 막 불러갖고 난리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감독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못 버티고 가는 거죠. 힘드니까.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현장 소장을 한 명으로 줄인 건 맞다면서도 비용 절감 때문이 아니라 한 명이 2309를 동시에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구간이 다른 현장들보다 짧아 한 명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현대건설의 요청으로 현장 소장을 줄이도록 승인해 준 건 맞다면서도 법에서 요구한 대로 현장을 책임지는 기술사는 모두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장님이 그런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공식 발언으로 얘기하는 것도 진짜 TBS와 더불어서 믿기 어려운 발언입니다만 이번에 MBC의 행태는 그런 말 들어도 자,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넘어갈게요. MBC가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MBC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저게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 입찰 공식 서류예요. 수요기간이라 함은 조달 사업에 관련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수요기간은 당연히 서울시고 서울시장이 수장은 서울시장님이죠. 라고 MBC 보도해요. 건설관리 사업관리 수행 및 준수사항에도 발주청의 지도감독 확인 받아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발주청 누구예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예요. 즉 시장님은 25년 4월 달에 현장을 갔어요. 직접 가서 그때 항상 땅 꺼진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책임지고 시공하고 안전기하고 있고 다 얘기하셨잖아요. 저 보이시죠? 그런데 MBC가 이렇게 보도했던 거죠. 서울시가 해명 자료를 내요. 저기 써있죠? 입찰문건상 시공감리 책임자가 서울시장을 보던 사실이 아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감리는 책임감사가 맡고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도시기반시설 도기본 본부장이다. 이게 서울시 공식 해명 자료입니다. 제가 정말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변호사분들과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 시시비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렇게 수요기간이라 함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2조와 5조에 규정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어떻게 써있냐? 저기 써있죠? 조달 관련 법률. 수요기간을 3가지로 정해놨어요. 보이시죠?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기관, 3, 대통령이 정한 기간. 대통령령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써있습니다. 수요기간의 범위, 가,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의 소속기관. 그러니까 도기본도 서울시의 소속기관이니까 저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설명이 맞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서울시 도기본은 저렇게 보는 것처럼 조직도상에 서울시의 사업소죠. 도기본 안에 도시철도국 안에 영동대로 복합추진개발단이 있어요. 다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들은 저렇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게 돼 있어요. 써있죠? 제1절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처 4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수조본부 제54조 본부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시장님도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시장님 저 화면 보실까요? 저기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시장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기 오시다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그 다음 뭐라 써있습니까? 의원님 읽으세요. 부탁드려도 안 될까요?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입니까? 법률가로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이게 제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과정에 관여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직무 정지 중이니까. 시장님 자꾸 딴소리 하시는데요. 그게 이게 아니고 왜 질문에 딴소리예요? 답변 드리고 있는데. 법률가로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잖아요. 시장으로서 그러니 답변을 수요기관의 드리겠습니다. 장이 도기본 본부장이라는 서울시 설명이 맞냐라고 법률가로서 답변 달라고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법률가로서 답변을 드릴 게 아니라 시장으로서 답변을 좋습니다. 드리는 거고요. 어떤 답변이든 시민들이 기다릴 테니까요. 수요기관의 장이 누굽니까? 답변 보내는데 법률 검토했어요? 시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소중하니까. 수요기관의 장이 서울시장입니까? 도기본 본부장입니까?
이걸 해명 자료라고 낼 수 있습니까? 저렇게 조례를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한다고 써있는 조례를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금 법인격을 가진 권리 주체로서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사무를 수탁받았습니다. 다만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설계 시공 등의 업무는 소속 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에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지자체 소속 기관으로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 괄호 열고 공사 감리, 또 계약, 공사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소속기관의 장, 다시 말해서 사업소장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시장님, 것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드릴게요. 저기 한글로 써 있습니다.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한다고요. 본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시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인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까?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거는 지금? 법적인 유권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게 대한민국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답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는 도장이 전부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위스탁 협약서가 21년 7월 달 저기 써 있습니다. 주체가 철도공단과 서울시죠. 넘기면 아예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서울시는 무슨 업무를 하는 거냐? 써있죠. 2번. 토목 건축 설비 설계 공사 네가 다 해라. 토목 건축 설비 공사 감독 민원 처리 다 네가 다 해라. 그게 서울시의 업무 분야라 계약서에 빡 써여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저 계약서 도장 누가 찍었다고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직인과 서울시장의 직인이라고요. 도기본 본부장의 직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이라고요? 그게 지금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법률 검사를 받아야 할 말입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뭐 시민분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친절하게 세부 업무별로 표로 만들어놨어요. 서울시는 토목과 건축 책임진다. 철도공단은 궤도와 전차선 책임진다. GTX 사업자는 어떻게 한다? 저 천금 같은 계약서입니다. 서울시장의 직인시켜서. 아니 물론 자, 서울시에서 드릴게요. 저는 이제 8분 남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혹시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여기 계신 선출직 공직자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서울 주권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자체를 탓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명백해도 때로는 저희 집사람도 못 알아보는 판에 당연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자체는 그냥 실수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책임, 어떤 대처, 어떤 솔루션을 냈느냐가 진짜 따져야 될 문제겠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시장님은 그게. 이렇게 답변하셨다고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겠습니다. 민주당에 알린 것 아닌가. 국토부가 또 선거 생겨요. 이용하려고 민주당에 흘렸다. 아직 사고가 난 아직 것도 사고도 아니고. 안 났는데 공사 무슨 말이냐. 중인데. 저렇게 말씀하시고 정확히 7일 뒤에 서소문 고가차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 경찰 조사 중이고 국장님께서 저한테 간곡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거 조사 중이고 고인의 명예도 있다. 발언을 신중하게 하자. 저도 동의합니다. 뭐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믿을 수 없는 희생입니까? 저 참담한 저 현장. 그런데 그걸 지금 소소문으로 넘어가기 보실게요. 앞서서 시장 잠깐만요. 설명 드리는 김에 아니 끝내고 하던 사항 좀 마무리를 지어야죠.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주실 서소문 거예요? 고가도로, 예, 그럼요. 서소문 고가도로는 저렇게 거더라고 해서 밑에 다리에 뼈대 같은 척추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슬라이스처럼 잘라가지고 하나 철거했거든요. 공사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크레인으로 자를 때 딱 안 넘어지게 붙잡게 돼 있다라고 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크레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법상 그렇게 못한답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자르다가
그날 새벽 1시 반부터 4시까지만 기차가 다니니까 공사 가능 시간이거든요. 1시 반에 작업하고 있는데 2.9cm가 뚝 떨어져요. 발견하고 서울시는 뭘 했냐? 공사 중지예요. 그러면 저렇게 붕괴 1분 전에 무궁화호가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그날 몇 대가 지나갔냐 써있죠? 181대 열차가 지나갔고 저기 밑에 써있습니다. 사람이 탄 게 59대입니다. 1분 붕괴 전에 무궁화열차 지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말씀이죠. 그 두 개를 그렇게 엮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냐? 제가 볼게요. 공사 애당초 136억짜리잖아요. 저 도급순위 83위 업체가 얼마 써냈냐? 한선에 딱 걸리기 직전에 113억을 써서 앞에 주요 건설 8군데를 제치고 당선이 돼요. 당선이라고 할까요? 뽑혀요. 저기 써있죠?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50억에서 250억 미만의 공사는 최소한 30일 전에 입찰 공고를 내야 해요. 상식 아닙니까? 그래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딱 6일 공고 내고 113억 된 업체를 딱 뽑아요. 저기 근데 맨 하단에 써있죠, 시장님. 이거 엄청 난공사예요. 서울시도 인정했어요. 엄청 난공사인데 그걸 긴급 입찰 형식을 빌려서 6일 딱 걸고 113억 선 업체, 전국 83위 업체를 딱 선정해 놨어요. 정상입니까? 공고 기간이 짧을 뿐입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지금 은평구가 지역구시잖아요. 전 그래서 이걸 질문하신다 그러길래 왜 이 삼성역 사건을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실까를 헤아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철근 누락을 쟁점화한 것 때문에 GTX-A를 무정차 통과를 시장님, 고대하고 계시는 은평구 말씀드리기 주민들이 죄송한데요. 많으시잖아요. 지금 4분 남았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만 답을 해도 시간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 얘기도 남아있거든요. 충분히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주제를 얘기하시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드린 주제에서 이거 얘기를 하시면 안 괜찮습니까? 될까요? 이렇게 무정차 통과가 8월 중순에서 11월까지 혹은 내년까지 지연되는 거 괜찮으세요? 은평구의 시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기껏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 이야기한다고 일정 늦어지면 은평구 지역 주민들이 싫어할 거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합니까? 공사 일정이 중요합니까? 답해 보십시오.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제 기간 내에 공기를 마치는 것도 같이 중요하지요. 제 기간 내 공기를 맞춰서 지하 5층 178톤 철근 누락된 거 무너지기로 하다면 시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무너지지 않고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그 충분히 있지 얘기를 않습니까? 주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근데 어떻게 질문입니다. 그거에는 시간을 같은 할애하지 맥락입니다. 공사 기간 일정 진행하는 것도 우리의 약속이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책임과 생명과 안전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 시장님은 그거 없이 공사 지연되면 은평구 주민한테 책임질 수 있냐? 그게 시장님이 하실 질문입니까? 안전은 보장돼 있는데 이걸 정략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는 바람에 지금 3개월이 정략적으로 선거에 이용한다라고 공식 발언한 당사자가 시장님이에요. 국토부가 선거 이용하려고 민주당에 흘렸다고요? 그걸 공식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맞다고. 국토부가 선거 이용한 거라고. 자, 발언이 공식 발언이 있고 시민의 비공식 생명과 발언이 안전, 있습니까? 지하 5층에 178톤 2,570개 철근이 누락된 사건을 시장님이 임기 마친 4월 27일 이틀 뒤에 4월 29일 날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식 보고하는데요. 그걸 국토부가 선거 이겨보려고 민주당이 흘렸다라고 인식하는 게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자연스럽습니다. 네, 뭐 더 이상 토론이 안 될 것 같은데요. 2분 남은 시간이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언제나 남 탓, 실무자 탓, 민주당 탓을 하셨습니다. 야,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자, 시장님이 저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서 감사의 정원 얘기할 때 민주당은 무슨 용어부터 받들어 종이에요. 시장님, 기억나십니까? 작년 7월 29일 날 시장님의 페이스북 공식 발언 설명으로 밭들어통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식 설명한 게 시장님 본인이세요. 제가 쓸 때는 의장대 사회를 의미하는 숭고한 뜻이고요. 똑같은 용어를 써도 민주당이 할 때는 폄하의 의미 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또 시민 주권자분들이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은 아니, 기억해 주시면 내가 좋겠습니다. 밭드로총이라고 얘기한 건 의장대를 얘기한 거고 감사의 정원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민주당이 말씀이세요? 감사의 정원 얘기할 때 밭드로총 얘기할 때는 민주당은 용어부터 밭드로총이라고 말하는 게 시장님이에요.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저랑 4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장님과 40분 동안 이런 진지한 시정 질문을 가졌죠. 저는 이런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분 20초가 남았거든요. 김어준이 돌아온다고 해서 방송국 문 닫은 거 아닙니까? 김어준이란 말씀만 안 하셨죠. 편향된 진행자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방송 문 닫은 거 아닙니까? 시장님 발언입니다. 요약하면 한강버스 그렇죠. 54분 당연히 가당하라고 확인한 거 시장님인데 2시간 7분 되고 나니까 국회 가서 얘기하셨죠. 교통이 꼭 빨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54분 가능하다. 9월에 완공된다. 10월에 완공된다. 다 시장님 발언이라고. 그랬더니 시장님은 실무자가 그렇게 된다고 보고하는데 그럼 저보고 실무자 말 듣지 말랍니까? 이게 시장 발언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100m 태극기 올라가는 거 그걸 또 어떤 심이 어떤 사람이 원하니까 라고 말하니까 2달 뒤에 슬그머니 없애고 나서 감사의 정원을 206억짜리 덜렁 만들어서 어떤 시민이 감사의 정원 원했냐고 했더니 그 덜렁 민주당한테-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덜렁 만들었어요? 덜렁이죠. 어떤 시민에게 감사의 어떤 정원이 절차로. 덜렁입니까? 그러면 10억이나 더 비싼 석재 통일교 관련 이야기 또 여기서 얘기해서 시간 다 끝내야 보낼까요? 그런 거 아니죠. 시장님은 밭드로총 얘기 방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본인이 해서 본인이 한 얘기를 민주당 사람들이 할 때는 민주당은 밭드로총부터 용어를 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계세요. 뜻으로 쓰셨잖아요. 마지막 저기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말하고 일주일 뒤에 사고가 터졌죠. 시장님 어떤 선거라도 출마해 주십시오. 시장님과 같이 정면 승부하고 싶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서솜은 고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지은 지 몇십 년 됐죠. 1966년인가요? 이게 거의 한 60년 됐을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고가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면 실제로 안전하지 않다고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 전격적으로 그냥 이거 철거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공사를 한 거죠. 정밀안전 진단을 한 결과 안전성 미달인 D등급을 받았고 보수 공사를 해오던 서울시는 결국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철거를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잘 공사를 해서 철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철거를 하는 공사 와중에 무너진 거죠. 무너져서 지금 3명이 숨을 거두시는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것도 참 서솜은 고가 차도가 정말 서울시 한가운데 중심이잖아요. 서울 시민들은 여러 차례 다 지나갔고 차 타고 그 고가도로 몇 번은 다 넘나들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고가도로가 공사 중에 무너졌다는 거는 공사를 잘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냥 놔뒀으면 그렇게는 안 무너졌을 겁니다. 공사 중에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부실공사가 원인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 밑에 철도가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무했죠. 약 새벽 2시경인가요? 처음에 이제 그 단차가 발생한 거를 확인을 했죠. 사고 12시간 전인 새벽 2시 반쯤 흩어진 작업자들이 모여듭니다. 잠시 뒤 조명이 꺼지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2.9cm 단차를 확인한 뒤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판 사진인데요. 절단을 했는데 여기 보면 확연히 이게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정상적이라면 절단을 해도 얘가 버티고 있어야죠. 근데 29mm가 이렇게 치마가 됐다는 거는 이게 지금 뭔가 무게를 못 받고 슬슬 이게 이제 내려앉기 시작했다라는 전조가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발견하고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서울시에 보고까지는 한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바로 열차 운행도 뭐 중단을 한다든지 바로 뭔가 이제 보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 12시간 사이에는 열차가 166개의 열차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붕괴 1분 30초 전 무궁화호 열차가 고가차로 아래를 지나기 시작합니다. 열차가 모두 통과한 건 붕괴를 불과 1분 10초 앞둔 시점. 열차가 통과할 때 붕괴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치마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에 따르면 시공사 관계자와 서울역 관계자가 무전을 주고받는데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무전을 주고받거든요. 작업 종료했다면서 작업자 모두 철수했고 열차 운행에 지장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역 관제실이 작업 종료 시각을 확인하면서 열차 운행엔 지장 없는 거냐고 되묻자 시공사는 열차 운행에 지장 없다고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코레일 몰랐다라고 하고요. 알렸어야 되는데 역시나 또 알리지 않음으로써 각 기관들이 자구책이라도 마련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이게 침하된 원인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냥 무너져 앉은 거죠. 영상을 보면 무너지는 상판 위에 한 명이 이렇게 보다가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 명이 재빨리 건너오잖아요. 그때 그 위에 상판에서 이렇게 현장 점검하던 사람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점심때쯤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온 거죠. 이제 오후 한 2시쯤에 그 현장을 보다가 무너졌는데 새벽에 보고를 하고 다음날 점심 지나서 오후에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 12시간 동안의 안전 대책이 전무했던 거죠. 공사와 관련된 내부 관계자는 당연히 처음에 얘기해 주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취재진이 나름대로 좀 끈기를 갖고 계속 다가가서 만나고 계속 물어봤더니 공사와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큰 비리가 있었다라는 거를 하나를 확인을 해준 거죠. 이 공사를 흥화라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흥화가 하도급 업체를 또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하도급 업체를 쓰라라고 지목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 내용을 제보를 했습니다. 네, 얘네가 왜 쓰라고 했어? 누군가를 하도급을 써라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하지 마. 그 업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서울시 내면 좋겠어. 공무원들이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건 비리거든요. 이거를 티나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식이 와서 이 업체를 쓰세요 라고 하면 녹음될 수 있잖아요. 뭐 인사하고 하는 뭐 회의하는 자리에서 그냥 슥 이렇게 명함을 하나 주고 간답니다. 그러면 지공사나 뭐 이런 데서 알아서 여기 쓰라는 거구나 라고 하고 쓸 수밖에 없답니다. 그럼 이번에 찍은 업체는 그 흥화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아니야. 가면은 명함 줘야지. 쓰라. 일단 기차가 지자가업체 무조건 쓰라는 게 서울시고 그것만 하면 아마 난리나. 아무 말 없이 명함을 쓱 주고 간 데를 안 쓰면 공무원들이 공사와 관련해서 트집 잡기 시작하면 공사 못합니다. 애초에 일단 이런 침하가 벌어지지 않도록 공사를 좀 면밀하게 따져서 했었어야 되는데 공사 내부 관계자의 제보는 서울시가 공사를 서둘렀다. 숫자들이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그냥 보고받고 막 그냥 빨리 끝내라. 아니 근데 공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때는 빨리 끝내라 했어. 근데 내가 좀 먹고 살려다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잖아. 서두르는 거지.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에 주철근이 빠졌다라는 게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 오세훈 시장이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느냐. 완전히 매뉴얼대로 원리원칙대로 다 처리가 됐는데 국가철도공단에 11월, 12월 달에 3차례나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서소문 고가가 붕괴가 돼서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가 났죠. 서소문에서 무너지니까 곧바로 오세훈이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가긴 했습니다. 세 분이 현장을 점검하던 중에 고가도로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여준 행태가 좀 저는 파렴치하다라고 봅니다.